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취임 하루가 지나셨고 네. 이틀째인데 네. 오늘 이슈는 뭐로 정하셨습니까? 계급장 떼고 많이 듣던 주제인데요. 하던데요. 네. 예. 계급장 떼고 한판 노무현 붙자. 대통령 때 했던 말이죠. 예. 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 얘기를 제가 그렇습니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인선 발표 다 들으셨을 텐데요. 네. 비서실장보다 나이가 더 많은 수석비서관들을 오늘 임명을 했죠. 예. 통상 비서실장이 가장 나이가 연배가 많죠. 높고, 예. 그 수석들은 이제 이렇게 그 연배가 예. 후배들을 이렇게 쭉 거느리고 그런 일하는 예. 그런 형식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게 지금 다 좀 무너지고 있네요. 보통 이 공직사회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후배분들이, 선배분들이 알아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공직사회에서는 그게 일종의 예. 관례처럼 돼 있죠. 오늘 임명한 세 분이 모두 그렇습니까? 예. 우선 임종석 비서실장이 1966년생입니다. 예. 근데 조국 민정수석이 1965년생. 네. 예. 한 살 형님.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사회에서 그냥 예. 그럼요. 맘먹는 그런 사이긴 한데. 윤영찬 홍보수석이 1964년생. 예. 예. 여기까지는 그럴만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죠. 예. 조현옥 인사수석이 1956년생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여성분이죠. 예.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얼굴은 제일 동안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임 실장보다 무려 한 10살 정도. 저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저는 처음 이름 들어본 분이거든요. 네. 예. 좀 아시는 분이세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요. 예.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예. 이 인사 관련해서 비서관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 실장은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잠깐 운동도 같이 한 경험이 있고요. 네. 조국 교수는 가르치는 동네 근처에서 제가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영찬 홍보수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파격이지만 경력도 네. 파격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자리가 민정수석. 보통 민정수석 그러면 검찰 출신이 나오죠. 예. 우병우. 그러니까 요즘 민정수석 이퀄 우병우. 예. 거의 이렇게 민정경찰. 예. 그냥 동시 연상이 되는 이런 그 상황인데 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이제 선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법조인인 거죠. 또 조현옥 인사수석은 사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 제가 그랬죠. 여쭤봤잖아요. 예. 예.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예. 경우에는 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거든요. 예. 보통 이 자리가 네. 청와대 안살림을 완전히 딱 틀어주는 네.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최측근이 담당을 예.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예. 지난 정부에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비서관 예. 기억나시죠? 예. 예. 이 전 비서관이 담당했던 그런 자리인데 예. 이번에도 측근을 임명하지 않겠냐 이런 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근데 의외로 행정 관료를 딱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 총무비서관 그러면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의 총무 땡땡땡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인사권과 이 재정권 예산권을 그렇죠. 들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욕도 많이 하시고 네. 원칙을 지켜도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사실은 또 그걸 또 적당히 활용하면 실제로 굉장히 실세로 또 제가 할 수도 있는. 그분의 그 촬영회로 이름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한때는. 네. 자, 양정철 전 비서관을 기용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드디어 3철 가운데 한 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총무비서관 자리에 이 양정철 전 비서관을 기용할 거다 이런 보도가 이제 며칠 사이에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3철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서 역시 이 자리는 측근으로 가져가는군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다른 인물을 그러니까 평범한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를 임명을
한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자리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철 비서관이요. 예. 정무수석 자리에 뭐 관심이 많다 이런 소리도 최근에 좀 나오게 됐었고. 네. 하지만 또 반면에 뭐 청와대 이 초기 그 구성에서는 예. 좀 빠지지 않겠느냐. 후기 청와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순장조라고 얘기하는 그쪽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양정철 전 비서관은 워낙 이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서 네. 행보가 굉장히 지금 모든 그 언론의 관심사인 상황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임명은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명도 좀 파격이다. 예.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홍남기 실장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예. 재직을 했거든요. 예. 미래창조과학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창조경제. 예. 창조경제 단장 누가 했죠? 홍남기. 아니요. 차은택 딱 기억 안 나십니까? 차은택. 예. 그래서 이게 창조경제 그러면 문화융성 이런 거하고 막 믹스가 되면서 이번 국정농단에 뭐 이런 게 바로 연관이 좀 그렇군요.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었던 그런 책임자입니다. 예. 지난 그 대통령직 인수위 2012년 대선 있고 나서 예. 그 인수위에서 전문위원도 했어요. 예. 그리고 비서실에 또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으로도 들어갔고 예. 그래서 예.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 원전 멤버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예. 뭐 대탕평이냐 아니면 뭐 정말로 능력 위주로 발탁한 거냐. 약간 좀 논란이 살짝 일고 있는. 삼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계속 두는 건 아니겠죠. 네. 말씀 그 부분은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선에서 3위에 머물렀다고 하지만 사실 2위와 3위 차이는 뭐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뭐 궁금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제3당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당제를 실험해 보는 것도 중요한 시기라 생각이 돼서요. 이영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저들 스튜디오에도 나와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에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좋은 성적으로 네. 다시 찾아뵙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앞으로 뭐 또 기회라는 게 늘 있으니까요. 그죠? 마음 잘 추스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걸로 기대합니다. 예. 자, 제가 3위라고 했습니다만 2위하고는 사실 그렇게 표차가 많이 나지 않았고요.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 가장 좀 가슴 아프다. 이게 결국 호남에서 참패 아닙니까? 6대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에서 참패라고까지 표현하기가 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예. 호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보다는 더 조조한 성적을 얻은 거다. 네. 이게 호남 사람들이 완전한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그렇게 전략 투표를 했다라고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저희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 의원직은 이미 사직을 하셨고 당분간 재충전을 가질 건가요? 뭐 정계 은퇴할 생각은 있는지요? 어떻게 계획이? 제가 보기로는 그 이후로도 만나봤는데요. 예. 정계 은퇴할 생각은 없고 정치를 은퇴할 만한 그런 사안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 나이도 있고 또 국가나 에 대해서도 정계 정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여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치라고 하는 마약을 이제 조금 맛보신 건가요? 그러면? 아마 본인이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전 의원이 국가나 정치계에 대해서 기여할 바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제가 어제 오늘 낯선 인사람하고 다니면서 유권자들 만나봤지만 그런 기대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길 의원이 한 말씀 했잖아요. 정계 은퇴하라. 예,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말을 알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를 운운하면서 예. 어쨌든 한 당의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은퇴 발언을 하는 것은 네. 적절치 않다. 물론 네. 이후에 송영기 의원 자신이 이기에 대해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결국은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 호남에서도 지지 세력을 읽다 보면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도 있고 한데 결국은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에 빨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예, 이번 대선 결과만을 보더라도 네. 저희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지는 않았지만은 예. 국민들께서 예. 3당, 4당, 즉 다당제에 대한 예. 지지는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예. 현재의 지지율 갖고도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다음 질문을 드리고 제가 돌직구로 질문 하나 바로 드릴 테니까 한번 예.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과 협력할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책연대를 뛰어넘어서 합당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바른정당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으면은 네. 합당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단지 이제 바른정당이 이제 교섭단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은 그때는 당 차원에서 상대당 합당 논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질문입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판단하시기에 실패의 요인이 있었다면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백서 이야기도 나오던데. 백서요? 백서도 쓰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아직 뭐 당내에서 그게 대해 큰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그거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나올 것을 예측을 못했었다. 2월 중순경에 홍준표가 무죄 판결이 남으로써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 당이 작년 1년 동안 당의 외연, 조직을 좀 더 확장시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유기적인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후보 안철수 후보죠. 후보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 정치적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국민들이 알고 싶어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후보 자신이 역량 부족이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었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상황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지원 대표가 2선으로 물러서지 않은 것도 TK와 PK에서 표를 깔아먹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황론이라는 그 자체가 홍준표 후보가 저희 당을 TK, PK 고층으로서 유리시키기 위한 하나의戦略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만약 박지원 대표가 당시 대표직을 던졌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지세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후보의 자강론을 연대론 또는 협치론으로 전환시키지 못했을까요? 지지율이 거의 비등비등해졌을 때. 자강론은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고 협치론이라든지 연대론에 있어서는 연대의 대상이 일단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탄핵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리고 저희 당 국민의당의 지지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동의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영주 의원께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선거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합리성이 중요합니까? 일단 이기고 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일단 이기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에서 일단 이기고 보는 게 중요하고요. 선거에서 구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번 대선에서 저희 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단일 후보를 냈다고 한다면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그래도 박빙 선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카 의원이시니까 지금도 스카 그러시는데 저는 이겼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까요? 자, 청와대 인사 문제로 이제 화제를 좀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하기로 하고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종석 대통령 피의자실장 임명에 이어서 오늘 후속 인사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이대 외야외대 교수 이렇게 계속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사를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보기로는 전반적으로 각각 거부행 내신 분들이 네. 능력도 출중하시고 크게 거부감이 없는 인사들 아닌가. 네. 특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호남 출신이고 또 능력도 있고 정치권에 여러 있어서 다른 당들에 대한 야당들에 대한 배려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다. 그 임종석 비서실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미 그 정치 경력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예. 주사파 논란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이미 네. 여러 가지 정치 경력상 이미 클리어가 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또 조국 교수 부분도 비법조인 출신이지만은 네. 법적으로 충분히 법대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네. 입장, 그 방법 등에 대해서도 4년간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큰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용주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좋게 표현을 해주셔서 저도 참 좋은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지금 뭐 평이 나름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잘 임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다. 무사히 통과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살아온 생에 뭐 특별하게 또 하자된 게 발견이 된다면은 그때 논란이 될 게 있으나 그 외에 그런 사정이 없다면은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특별히 반대할 명분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각은 이제 국무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통과를 하고 일단 공천 이렇게 제청을 하고 대통령께서 인가를 하셔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당의 의원분들에게 내각 참여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우리 이용주 의원한테 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당 자체 입장에서도 각 의원들에게 그 청와대나 아마 민주당 쪽으로부터 입각 제안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렇게 없이 참여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어느 분부터 말씀이 있었습니까? 당 의원들이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지금 당권의 향배가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될 겁니까 앞으로? 당 대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당 대표는 이미 이제 사퇴를 하신 상태이고. 당분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부정사고는 3개월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임 대표를 뽑게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비상대책위원회 즉 비대위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비대위 체제가 되면 당 안에서 임무를 많이 말씀을 하시겠죠? 당 외보다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당의 사정이 있는 만큼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이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하시면서 합동으로 그냥 전당대회를 계획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럴 상황이 급하게 되면 되겠지만은 바른정당도 아마도 그때까지는 각 소속 의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는 그렇게 되진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이 국회 청문조사위원회에서 활동도 많으셨는데 국민의당이 거듭나서 향후에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시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